네, 서학은 예비고의 정시 아니고요. 수시 지원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전부터 이제 입학하실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05년생 우리 아들, 딸들은 굉장히 최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학번이에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얘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보통은 수능은 한 해 이제 50만 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4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재수생이 포함된 인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실 때에도 굉장히 많이 숫자가 떨어져 있죠. 근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신이 내린, 정말로 신이 내린 이사학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애들은 쪽수가 줄었어요. 근데 대학의 정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대학의 정원은 늘었어요.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이제 약대도 생겼고요. 또 공대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박터지는 어떤 경쟁력에서 물론 이제 어느 급 이상이 되는 학교를 갈 때는 여전히 경쟁이 심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전년도 선배들하고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싸움 자체가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애들이 귀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주신 이사학번 05년생들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동의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게 그냥 사실은 엄마 아빠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되게 잘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합격해서 제대로 된 대학을 보낸 애들의 엄마 아빠를 보면은 좀 다르긴 달라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은, 그쵸? 아유,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학원도 잘 몰라. 막 이러시는데 다 뻥이에요. 다 뻥이고 뭐라도 엄청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라는 게 너무 외롭잖아요. 사실은 공부라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시험이 계속 연달아서 있게 되고 독서실 왔다 갔다 하고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성적표는 계속 내리 나오는데 얼마나 후회스럽고 불안한 마음들의 하루하루가 됐겠습니까, 얘네들이. 근데 그 아이들 옆에서 그 외로움을 같이 동반해 주신 학부모님이 있으셨어요. 실질적 동반일 수도 있고 감정적 동반일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없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실질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입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원서를 쓸 때는 진짜로 신의 한 수적으로 6개 원서를 쓰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그럼 원서 어떻게 써야 되고 왜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지 한 장 한 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가 불수능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쵸? 많이 어려웠어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근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급 컷 자체는 불수능으로 나왔습니다. 가채점 결과지만요. 자,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이게 왜 어렵냐, 불수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 난이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가채점 결과가 엄청 뒤집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등급 컷도 비슷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불수능이 딱 시험을 보고 나니까 애들 수능 보고 나서 이제 논술고사장에 갔었어야 됐거든요. 애들이 올해 고3들이 논술 있으니까. 근데 논술고사장에 애들이 대거 안 가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어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수능을 똥을 싼 거죠. 자기가 예측했던 등급보다 특히 현역들이 한 등급씩 내려가는 점수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논술고사장 가봤자 사실은 이거 등급고 못 맞아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각인데 안 가겠다. 이래서 논술고사장의 결시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쪽에서 굉장히 또 문과 학생들이 불리했고 국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통합 수능에 문과 포기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수능의 문과 수능의 최저 비상이 있죠. 수시 2월 인원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게 국어랑 수학이 통합이었어요. 문이과가. 원래 문과와 이과가 수학이 다른 시험들을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 같은 시험을 받고 수학과 국어는 공통국어, 공통수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어에서는 화작을 할 거냐, 엄매를 할 거냐 애들이 골라야 되는 상황. 수학에서는 이제 기하를 쓸 거냐, 확통을 쓸 거냐, 미적을 볼 거냐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처음일 때 조금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통계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과연 엄매가 유리할 것인가, 화작이 유리할 것인가. 학생들이 충분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태였고, 항상 이런 시험들을 선택을 할 때 뚜껑을 까보면 어느 시험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어느 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EBS가 지금 이제 고3이 되면은 어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라도 모든 과목은 다 EBS로 교과서처럼 수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EBS 지문의 70%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걸 연계 지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이 70%라고 하는 연계 지문의 숫자가 50%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EBS를 막 굉장히 연계율이 높을 때는 애들이 EBS를 달달달 외우고 EBS를 마치 내신 공부처럼 막 하고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됐고, 실제로도 적중이 많이 됐으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연계 비율이 5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이게 영어 강사나 영어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된 것, 지금의 결과를 굉장히 쾌재를 좀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능 완성이나 수특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고3 때 배우면요. 그 교재들의 지문에서 과거 70% 정도가 연계가 됐고 지문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간접 연계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한민국에 진짜 웃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영어 시간에 영어를 안 가르치고 한국말로 된 해석본을 가르치고 앉았고, 내신처럼.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보는 글처럼 독해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총 9개짜리 문장인데 여기 5번이 주제야. 외워. 이제 이렇게 되고 구멍 뚫어놓고 단어 외우고 유반이어 다 외우고 주제를 다 달다 한국말로 외워버리게 만들고, 이런 식의 교재가 막 난무하던 어떤 그 흑암기라고 해야 되나? 영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EBS 연계는 좀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그 연계율 자체도 줄어들었지만은 여기 이제 보시면 간접 연계라는 말씀을 보이시죠? 간접 연계는 지문이 똑같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똑같을 수 있는데 지문 자체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을 해야만 했었어요. 독해를 하고 문제를 추론해서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멘붕이었겠죠. 그리고 EBS를 공부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영어가 올해 1등급 컷이 6%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12%, 13%까지 됐던, 12%까지 됐던 1등급 컷인데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학생은 나눠지더라고요. 재수생이야, 또 삼수생이야, 하루 종일 10몇 시간씩 뭐 수능 공부를 하는 놈들이니까 걔네들은 빼고, 현역 중에는 일단은 좀 얕고 그리고 전략이 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수능을 공부하는 애가 있고요. 아니면 내신만 득입하는 애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 1학년 내내 동안 어떤 공부를 하신 것 같으세요? 다 내신 공부했죠. 저도 내신만 가르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다 내신에 사실은 몰입을 했었고, 내신은 깡패가 맞거든요, 사실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입시를 다 3학년까지 치르게 되면은 수능을 준비한 놈과 그렇지 않은 아이로 확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수능의 최저 등급의 구멍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수능 최저 등급의 구멍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별지로 저희 학부모님들께 이제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한 장짜리 시트를 좀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이주와 어학원만의 콘텐츠고요. 그냥 딱 요약 정리해서 한 장짜리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다른 건 보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일단 먼저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고요. 인문은 3합 6, 자연은 3합 7. 근데 보통 이제 자연 3합 7은 4합 7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탐구에서 두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합 7, 3합 6이라고 하는, 또 한국사는 4등급, 각 3등급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시험인데요. 제일 빡센 게 고대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2합 4 이렇게 기준이 있고,
서울시립대는 3합7인데 탐구는 한 과목만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각 학교마다 이렇게 최저 등급에서 몇 등급의 합이 몇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시는 게 맨 위에 타이틀 보시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종합 아니고 교과 전형 고교 추천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교 추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원서 쓸 때요. 그렇죠? 해당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신을 올리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내신이 돼야지 무슨 싸움도 하고 해먹으니까. 근데 내신만 좋다고 대학에서 안 뽑아주고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짜리 페이지에서 각 학교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잔머리 겁나게 굴린 거죠. 우리 대학의 정쟁대학이 누구냐? 거기 누가 다닐 거냐? 거기는 어떤 애들이 주로 지원을 할 거냐? 그럼 우리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원 전략들을 짜야만 하는가? 목숨 걸었지 않겠습니까? 이 각 대학들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05년생 이사학번 애들이 저렇게 쪽수가 작다 보니까 점점 더 대학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보다 더 간절해요, 대학은. 애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수한 애들을. 근데 다 이제 어디론가 갈 거고 재수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과연 우리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력적인 그리고 좀 타당한 기준을 줄 수 있을까를 2합 4, 2합 5, 탐구 하나, 1합 3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엄청나게 잔머리를 굴려서 진짜로 브레인들이 이걸 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3합 7이다, 뭐 2합 6이다, 2합 5다 이런 기준들이 좀 있잖아요. 용인 외대 용인 캠퍼스 같은 경우는 1합 3이에요. 이런 기준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최저들이 구멍이 난다고요. 이 구멍이 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대 보시면은 2합 5죠. 자연계. 아니, 인문계는 2합 5고 자연계는 2합 6입니다. 그렇죠? 2합 5라 함은 인문계 다니는 아이가, 인문계 지원하는 아이가 영어가 2가 나왔는데 탐구가 3이 나와도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교과에서 내신 등급의 합격선이 2.5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신이 2.5x 정도가 되는데 애가 2합 5를 맞춘다 그러면은 인서울 국민대 합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생기부 안 봅니다. 그렇죠? 교과 전형이니까. 아, 이거 약간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내 새끼 내신이 2.5 정도가 됐는데 어느 학교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어느 고등학교는 2합 5를 못 맞추는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재수생 들어오고 불수능 이렇게 되면은 2합 5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이 국민대인데 2합 5가 쉬우면 이걸 걸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관연에 이제 2합 5라고 하는 저 기준들을 맞춘 아이들이 전체에서 수능을 본 전체 인원에서 몇 퍼센트냐면은 60%가 안 돼요. 2합 5라는 걸 웬만하면 맞출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구멍이라는 건 뭐냐면 못 맞춘 게 구멍이 아니고요. 예년 같았으면 2.5에다가 2합 5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2합 5를 못 맞추니까 자꾸 내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년의 합격선을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추합이 몇 바퀴가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원은 교과 전형에서 뭐 15명을 뽑는 정원이었는데 나중에 돌고 하니까 59명까지 추합이 돼서 돌았다. 이제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대학이 발표를 하지는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년 4월이 되면 지금이 12월이잖아요. 모든 이제 입결이 다 끝나고 추가 합격이 이제 크리스마스 마지막까지 하면은 전화 대기하다가 이제 전화 받는 순간 이제 끝나게 되는 12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이제 추합이 다 끝나게 되죠. 예측하건대 내신이 예일이나 대성에서 3등급 혹은 4등급 초반인데도 인서울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만 맞춘다면요. 이런 일들이 구멍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추가 합격의 폭은 대거 확대가 돼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은 쪽수가 작잖아요. 또 얼마나 돌겠어요 이게. 그렇죠?
자, 2024 대입 전형은 정말 2022년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들 우리 입시 치르는 거 아직 발표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얘네 입시 치르는 것이 그 대학마다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겠다. 이러고 최저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3학년도예요. 우리 애들은 24학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발표는 구체적으로 22년 4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변하고 그러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결국 우리 불수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최저의 구멍이 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수능은 그렇고 입시는 좀 간소화됐다. 특히 학종 영역이 좀 간소화됐다 그랬는데 퍼센테이지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도 실제로 간소화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 혹자도 막 이래요. 학생부 종합이 없어졌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고 학종을 쌩까시면 안 돼요. 학종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오히려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뒷페이지 가시면은 오히려 6학종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걱정이지 학종을 뭐 이렇게 버릴 거라서 걱정을 하진 않는데 문제는 학종을 버리는 척 하다가 나중에 안 버리니까 문제예요. 그쵸? 머리 아프고 뭐 생기부도 막 이렇게 자꾸 중간에 털렸고 뭐 진로도 바꿨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우 학종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6학종을 썼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수시는 일단은 우리 6장 쓰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 계시는 분들 중에 정시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더러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서 정시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전제를 두고요. 정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군에서는. 수시원서 6장을 쓸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으로 생기부를 가지고 6장을 딱 쓸 건데 6장을 쓰게 될 때 학생부 종합으로도 쓰실 거고 교과로도 반드시 섞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학교, 지금 고등학교 어디 다니냐에 따라서 그것도 사실은 3점으로 갈 건지 4위로 갈 건지 이것도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 학생부 종합에서는 서류를 보잖아요. 근데 생기부에서 수상 영역, 수상 내역, 그리고 독서, 자율동아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기서 큰 오해는 독서죠. 독서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서는 무조건 중요하고요. 교과 세특에서 이제 독서가 녹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가 되죠. 그래서 되게 라이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가 빠졌으면은 뭔가가 또 변별력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뭔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교과 세특이죠. 교과 세특이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교과 세특 아무렇게나 막 아무 말 대잔치 쓰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그 학과적 합성에 맞는 갈수록 주제 탐구의 결을 조금 더 좁혀가면서 3학년 1학기까지의 어떤 맥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파트가 될 건데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이걸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만만하진 않지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 전형은 아까 한 페이지짜리 이 내용을 보셨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신은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학과적 합성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진로를 뭘 선택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점수만 필요해요. 교과 영역은. 자,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점수를 다 환산을 하고 걔가 학과적 합성에 어울리는 진로 선택 과목을 했는지 말았는지는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영역이 뭐 아주 거의 대고 축소가 됐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얘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춰야만 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6개를 써요. 6개를 쓰고 하나라도 붙으면 가야죠. 왜냐면 6개 중에 뭐 하나 붙었으면 정시로 써봤자 여기는 안 돼요. 법이 그래서요. 여기서 수시 붙었으면 수시를 가는 거고 수시에서 다 떨어지면 이제 정시로 가는 건데 수시에서 떨어졌는데 정시에서 합격된 케이스는 이제 지방권대 완전히 이제 미달난 사태라든가 이런 데가 보통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시는 정시대로 따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 코드는 뭔가요? 종합. 종합이 저도 좀 어려워요. 모두가 종합을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보고 또 면접도 봅니다. 자소서 폐지됐기 때문에 면접이 또 확대된 학교들이 있어요. 사실 대학의 주관적인 평가로 아이를 뽑죠.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전국에 있는 이 수많은 고등학교, 자사고, 광역자사고, 뭐 전국고 자사고, 그리고 뭐 특목고나 일반고, 강남권, 우리 은평구, 서부학권 다 있는 이 1000몇 개의 고등학교들의 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100% 갖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 갖고 있어요. 어떤 것까지 가지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11월달 모의고사 볼 거 아시죠? 좀 말해봤어요. 그렇죠? 11월 모평을 마지막에 봤는데 애들은 아마 지금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엄청나게 막 정색을 하고 그 시험에 몰두를 해서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많이 하시죠? 다음 주는 중간고사래. 목요일부터 기말 시작이잖아. 한 달 남았대. 그리고 애들도 카톡 보면은 D-65일, D-40일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고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오고 날짜는 다 몰라요. 어머, 내일이 모의고사라며?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369, 11, 369, 11을 1, 2학년 동안 계속 보는 동안 그 데이터가 모든 대학들이 다 보고 있어요. 동명여고의 369, 11의 모의고사 결과가 얘네들의 100분위가 지금 대체로 전교생이 어느 등급까지 가느냐 100분위로 판단을 하는 거죠. 대치동 애들 거를 보죠. 피문고, 중앙고 이런 애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마지막에 원서를 이제 애들이 쓰게 만드는 저런 어떤 룰들을 정할 때 우리는 2합 4로 간다. 왜? 어리버리한 애들 안 왔으면 좋겠어. 지방에 2등급이면 뭐해? 은평구에서 막 1등급 이러면 뭐해? 일단은 2합 4도 못 맞추면 우리 학교 온다는 건 좀 쪽팔린데? 대학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결들을 다 따져서 그렇게 2합 4, 2합 5, 3합 6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학은 학생부 종합으로 뽑든 교과로 뽑든 그 고등학교에 대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는 6등급도 붙는 건데 하지만 뭐 동명여고나 충암고등학교나 명지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2등급이 아니면 안 찾아주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참 주관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뽑습니다. 예일의 1등급과 하나고의 1등급 똑같이 보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학업 능력과 학과 적합성을 디테일하게 서류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경쟁 학교를 그래서 우리는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쟁하는 학교가 어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율여고를 다니고 있는데 선율여고에서 내가 그래도 좀 상위권으로 1점대 초반 정도까지는 찍는다. 1점대 후반이다 그러면은 내가 대학을 지원을 하는 그 대학, 예를 들어 서강대나 성균관대라고 하면은 이 대학을 지원하는 애가 강남권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걔는 내신이 나보다는 나쁠 테지만 서류라든가 학과적 합성 같은 경우는 비단 더 훌륭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학종은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한 내신의 합불 그 입결의 코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배 대성고등학교에 작년에 합격했던 우리 학교 선배가 국민대를 썼다 종합으로 그런데 붙었다 그러면은 그 형이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렇죠? 예일여고에서 작년에 의치대를 갔다 걔가 그러면은 내신이 몇 등급이었고 서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거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학종이라는 거는 귀대 자녀가 다니시는 그 고등학교에 선배가 합격을 했으면은 그 합격의 코드에 내신 성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형의, 그 선배의 생기부에 대한 전반적 내용, 어떤 동아리, 어떤 활동,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교 발표하는 내신 자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출신고등학교의 선배들이 합격했던 그 내신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학교랑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 생기부 진단을 좀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애들은 지금 아무 서류도 없어요. 현재 보실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냥 뭐 몇 자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1학기 때 이제 미리 써놓으신 학교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냥 지금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말 딱 끝나고 나면은 미친 듯이 새 특을 작성하는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사람, 주제 탐구할 사람, 보고서 쓸 사람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완전히 몰입 코드로 딱 들어가야 돼요. 엄빠도 여기서 달라붙어가지고 주제 탐구 주제가 뭔지. 근데 사실 우리가 전공이 다 그쪽이 아니더라도 아이보다는 검색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좀 공부를 같이 하셔가지고 달려들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세특에 대한 주제 탐구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기사글도 스크립에서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좀 주실 필요 있어요. 그거 엄마 아빠가 하나도 손 안 대고 합격하게 못 봤어요. 진짜. 그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가 어떻게 잘 써요, 그거를. 애가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좀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재를 하는 거는 학교마다 스케줄링이 좀 다른데 코로나 때문에 기말이 좀 늦춰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 마감 시즌도 당연히 한 주씩 이렇게 늦춰지거든요. 학교마다는 보통은 이제 약간 빡세고 약간 좀 그런 학교는 12월 말까지 마감을 하는데 끝까지 막 계속 고쳐도 된다 이런 학교가 보통은 예일대성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도 또 고쳐라 또 고쳐라 막 이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다시 고쳐와 막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애들이 그런 정보들을 좀 잘 알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못 챙기면. 그래서 그걸 다 쓰면 그걸 이제 언제 보시냐면은 2월 말에 딱 마감을 하고 더 이상 수정도 안 되는 거고 3월 초 정도에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내주세요. 11월 모평 성적표하고 그 생기부를 저희한테 스캔을 해서 내주시면 그걸로 생기부 진단 상담을 3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생기부에는 모든 성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생기부에는 각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숫자로 표기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저희가 이거를 원데이 투데이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각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 뭐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학종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선배의 내신을 확인했을 때 내 내신 그리고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가 더 쉬우시죠? 이해하시기도 쉽고 조금 받아들이기도 쉬우실 텐데 교과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 뭐 하나고 따로 예일여고 따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교과는 숫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학교를 서열화했다라는 것이 먹히지 않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서도 당연히 교과라는 거는 내신이 좋아야지 뽑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수시 구멍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신이 좋아야지 뽑는 전형이고 그래야 추천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수생 아웃 그리고 전국자사고 아웃 걔네가 이걸로 왜 써요? 걔네는 학종으로 쓰는 거지. 걔네는 이제 정시로 가거나 뭐 학종으로 쓰는 거지. 교과 전형은 사실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파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주인공이 학부모님들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전형이니까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고 내신을 우리 은평구에서 이 서부학원에서 조금 올려주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우리 학교 출신의 선배들이 몇 등급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없죠. 전국구 다 동일하니까. 그러면 각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년치 데이터에서 숭실대학교는 그래도 교과 전형으로 작년에 몇 등급이 붙었더라. 문 닫고 들어간 애가 몇 등급이냐. 속대절로 가려면 어느 정도 등급이어야지 교과를 붙느냐. 최저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인하대 아니면 가천대 아니면 단국대 이런 데는 합격선이 몇 등급인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계속 아이를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지금 여기도 정리가 돼 있지만은 지금 여기다 X라고 지금 한 것은 추산치예요. 2023학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주아 어학원에 고등부 카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동도 되어져 있고요. 회원가입하셔야만 열람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외부인들의 어떤 출입을 좀 막기 위해서 재원생 학부모님과 학생들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보고 데이터거든요. 거기는 3년치가 아니라 거의 8년치가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냥 대학마다 솔팅이 딱 돼 있고 대학을 딱 치시면은 그 학플
내신 코드 같은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는데 용이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뚜껑을 까야 돼요. 진짜 제일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성적을 안 깐다는 거예요. 성적을 절대로 안 까고 엄마 아빠한테도 안 보여주고.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성적을 안 보여주고 이럴 경우에 애가 그 성적을 되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모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으면 왜 안 깎겠어요? 이렇게 조금 힘들고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하고 지지해 주시는데 그거에 관해서 너무 내 성적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올리고 난 다음에 보여줄게. 조금 더 잘하고 나서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악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좀 지지하고 좀 따뜻한 분위기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저도 그렇고 약간 비난을 하게 돼요. 끝은. 시작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얘 묘하네 진짜 이걸 내가 너한테 수학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러냐 이런 마음도 들고 좀 짜증도 나고 솔직히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좀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픈을 하게끔 강요가 아니라 그런 부드러운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하면 역시 이제 이 상담은 굉장히 간단해요. 학생부 종합 상담은 비교적 되게 복잡하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제 탐구를 잡아줘야지 무슨 진단만 하고 끝이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저희가 할 때 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학생부 교과는 안 그래요. 숫자에 대한 얘기니까 내신 성적 나온 거 딱 추산해가지고 점수 때리면 되는 거고 11월 모평 성적표 같이 내셔야죠. 그래야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과목을 전략으로 해야 될지 간단한 싸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3월에 이후에 같이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걸 뭐 양분화 시켜서 이원화 시키진 않고요. 어떤 성적표 하나로 이제 추산이 좀 되실 거예요. 그거를 미리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뒤에 있나? 예, 요 성적표입니다. 요 성적표인데 지금 이제 수시 지원 가는 대학교라고 해서 이런 카드를 갖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고 이 친구는 이제 충남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신이 2.41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을 추산했을 때 잘 본 과목도 추산하면 2.13 내신도 같은 종류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2.13으로도 볼 수 있고 최하는 2.41까지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봤고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랬더니 국어가 3이고 수학이 2고 영어가 2고 탐구가 1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원학과는 한국문학학과 공학계열 정도를 가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내신과 전반적인 생기부를 진단을 해보니까 교과 영역으로는 3합8을 맞춘다 그러면 홍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3합8은 홍대는 굉장히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급의 다른 대학들이 3합8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합 6이 쉬워요? 3합 8이 쉬워요? 2합 6이 쉽죠. 2합이 훨씬 쉽죠. 3합 8이라는 건 2합 6을 마친 상태에서 2등급 뭐 하나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3합 8이라는 거는 3합을 쓰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홍대가 저걸 쓴다는 건 굉장히 도발적인 거고. 그런데 얘네가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내 같으세요? 3합 8을 맞추는 애들은 주로 어느 동네 살 것 같으세요? 지방은 없겠죠? 그렇죠? 보통은 교육특구입니다. 홍대 바이브 약간 이런 느낌, 스웩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뭐 내신은 좀 똥을 싸도 3합합 확실하게 좀 할 건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맞추고 싶은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홍대를 1순위로 갈 수 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유지만 해준다면 자 그리고 2위는 3합 7을 맞춰서 서울 시립대도 갈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자 그런데 종합으로는 어떤가요? 종합으로는 조금 더 윗대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 정도도 생기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과보다는 종합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우리가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한테 이런 진단을 해주고 생기부가 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상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목표를 잡아줘요. 조금 더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고 이제 도표와 데이터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대신을 다 올릴 수가 없고 모든 모의고사를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 상담이 이제 3월 이후에 진행이 좀 될 겁니다. 예,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고3이 아직은 아닌데요. 고3이 되면은 멘탈이 아무래도 좀 약해지죠. 근데 멘탈이 왜 약해지는지 보면은 우리 재원생들 중에서도 이제 스치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딸들, 아들들 이렇게 스치는 얼굴들이 있는데 대부분 성적을 안 깠던 것 같아요. 걔네가. 멘탈이 붕괴된 이유가 혹은 이렇게 성적을 좀 오픈했었어도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자꾸 세운다던가 인서울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인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멘탈 붕괴에서는 주 범위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내신 등급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2.2, 3등급 나와 보통 이러시는데 2, 3등급은 같은 등급이 아니고 2.0등급과 2.6등급도 절대로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2.6이 갈 수 있는 학교를 2.0이 갈 수 있는 학교를 2.6이 못 가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신 등급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11월 달 거 아직 성적표 안 나왔죠. 근데 그거를 등급 말고요. 100분이요. 100분이요. 86%인지 73%인지 55%인지 100분이요. 100분위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등급은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죠?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 내신 환산하고 동일합니다. 영어는 물론 절대평가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 퍼센테이지를 지금 우리는 전국에 있는 같은 동갑내기 애들하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고3에 6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없었던 오빠들이 막 들어오고 언니들이 들어오는데 연대를 붙었으면 다닐 것이지 굳이 의대를 간다고 한 번 더 하는 것들 막 이런 애들 뭐 전체 다 1등급이어서 시대인재학원에서 50% 장학금 받고 재수하는 놈들 막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퍼센테이지에서 애들이 밀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고3 때 공부 안 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걔네랑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걔는 아침부터 7시에 가가지고 대치동에서 막 이러고 앉았고 모의고사 자체 훈련도 급이 다르잖아요. 맨날 모의고사 훈련하고 70분 동안 국어 보고 80분 동안 국어 보고 70분 동안 영어 보고 계속 이 짓을 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막 학교 행사도 해야죠. 또 뭐 줌으로 수업도 들어야죠. 은미책 기가도 해야죠. 막 약간 이런 상태고 게임이 될 수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당연히 걔네들한테 우리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추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모의고사 100분위를 퍼센테이지별로 반드시 파악하시고 어머님들 저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꼭 저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9월은 이랬는데 11월은 조금 떨어졌네.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 최저 무슨 과목으로 맞출지 계산하려고. 그렇죠?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어느 과목은 손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문과인데 수학 모의고사를 봤더니 계속 63%, 잘해봤자 막 71% 나오면 문과 수학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이죠. 손절각입니다.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걔가 지금 그 등급으로다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돈을 너무 이렇게 막 방만하게 막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신은 내신대로 하고 최저가 나올 거면 정말로 수학도 2과목 때려주고 과외도 붙이고 학원도 붙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재수 생각 안 하면. 정말 속된 말로 재수하면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막 든다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3 6월이 되면 비로소 들어오는 어떤 학군 집단이 쭉 있어요. 괴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마다 수석과 뭐 서울대 합격은 걔네들이 다 해먹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고등학생들 너무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소년들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당연히 급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쟁력에서 좀 무너지는 부분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목이 지금 6학 쪽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대학 보내신 학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골고루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뭘로 썼는지는 모르세요?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만 아세요? 대부분 육학종을 진짜 많이 써요.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육학종을 쓰던 시절이 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는 그래도 뭐 학종이 워낙에 부피가 좀 컸었고 조국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어찌됐건 압도적이고 받고 있는 내신보다는 학종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올해 입시 상당히 중요했던 어떤 입결 결과가 나올 텐데 올해 같은 경우 학교 추천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교과 전형도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학종 쓰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뭘로 썼냐고. 근데 왜 그럴까요? 모의고사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해서 내신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이게 쉬프트가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학종으로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교과보다 조금 더 높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에 조금 현혹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원래.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학종으로 입시 결과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보통 그렇게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자, 그리고 공부보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도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지금 1학년 내내 동안 시험 3번 보느라 너무 고생했어. 자, 그런데 그 3번 본 게 완전 똥 싸놔가지고 너 발목을 지금 잡지. 그러니까 과거에 후회. 그리고 이렇게 똥 싸는 거 이번 기말에도 복구가 안 되면 어떡하지? 2학년 때도 별 수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 대학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오늘 하루를 다 갉아먹고 있죠, 애들이. 그래서 철문이 아주 두꺼운 게 한 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얘들아. 과거의 후회가 너의 현재로 절대로 물샐 틈 없는 아주 두꺼운 철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역시 미래도 가장 두꺼운 철문이 있어서 물 한 방울도 못 들어오고 너는 그냥 오늘만 사는 건데 오늘 해야 될 너희들의 이 태스크를 5개라고 치자. 공부해야 될 태스크. 그러면은 잠들기 전까지만 오늘이니까 오늘을 어떻게 하면은 되게 바람직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그걸 잠들기 전까지 다 했다면 오늘 하루를 그냥 끝내. 내일은 내일 할 거 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도 하고 뭐 저도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한 것들이 많이 오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고 이불킥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들한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멘트들을 정말 많이 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염성 있는 거 아시죠? 좋은 얘기하고 막 칭찬하고 밝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 정말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엄청나게 전염성이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내가 대학을 결국에는 선택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종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떨어져도 솔직히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붙어도 뭐 때문에 붙었다라고 딱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대학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또 많은 거고요. 결국 학종으로 6개를 다 쓴다는 얘기는 이 밀당에 있어서 졌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주도권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제가 뽑아주면 붙는 거고 아니면 나는 떨어질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멘탈이 당연히 성할 리가 없죠. 뭔가 운빨에 기댄다는 느낌도 들게 되겠고요. 대학의 입시 전술에 말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수능과 내신의 적절한 어떤 균형 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 아직 기말 다 안 끝났잖아요. 끝난 학교 없어요. 한 군데도. 명지만 오늘 영어집보 이제 1, 2학년 했는데 아직 전체 시험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수능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쵸? 수능 공부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로 만드셔야 됩니다. 최저는요, 대선고가 안 만들어줘요. 최저는 예일여고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최저를 맞춰줄 거라고 기대하신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너무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동네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무슨 최저를 맞춰줘요. 하나고가 최저를 맞춰주나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학원 보내서 맞추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공부가 그쪽으로 하질 않는데.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데이터는 아까 보신 것처럼 100분위를 보고서
11월 모의고사에 100분위를 보고서 지금은 뭐 2합을 지금 고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2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3합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를 생각하시면은 탐구까지 생각해서 4합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내신이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데 4합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 때면은 3합, 뭐 4합을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대체로 3개 과목에 최저를 맞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방학은. 자, 그래서 1월, 2월은 어때요? 기가 막힌. 정말 윈터스쿨 지금 아마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감은 뭐 진작에 여름 이후에 바로 다 됐더라고요. 모든 윈터스쿨들은. 근데 아무튼 윈터가 보면은 12월 한 중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즉 우리 애들 기말 끝나고 시작했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윈터스쿨은 전국에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무리는 언제 하나요? 1월 마지막에 끝나요. 2월 되면 또 뭐 구정 있고 뭐 이렇게 뭐 봄방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기말이 끝난 직후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이런 게 없죠. 정말로 다시 오지 못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될 것 같아요. 이때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안 분위기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한테도 그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인지를 하는 우리 집 식구들만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모의고사를 보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4월은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 조금 고민이 돼요. 3월 첫째부터 내신 개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균형감 있게 좀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5월은 또 이제 보통은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에 끝나니까 이제 순공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케이던스라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는 건 다들 학부모님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이 어떤 패턴 10시에 일어났다가 1시에 했다가 이게 아니라 아침에 진짜로 8시 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그러니까 윈터 갈 거면 여기서 7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대치동을 보낸다, 뭐 목동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7시에 나가야지 돼요. 1시간 정도 이상 소요가 되니까 입실이 8시예요. 그러면은 이 방학 때 간다 그러면 완전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까맣고 애가 밥이나 뭐 제대로 먹이려면 난 또 한 6시 몇 분에 또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겨서 얘가 밤에 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거를 갖다가 멍 때리고 그냥 잡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갖다가 진짜로 몰입해서 한다. 순공이다. 뭐 물론 학원도 중간에 있겠지만요. 그런 패턴들을 매일 아침마다 주 6일 정도를 이렇게 한 10주 이상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케이던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비유를 들면은 저는 이제 골프는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요. 골프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신 이제 조깅을 해요.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냥 뛰고 싶을 때 쉬고 그래서 걷기를 한 1시간 정도를 매일마다 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같이 할 때 제가 조금 약간 저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3분에 뛰고 3분을 쉬고 13분을 뛰고 3분을 쉬고 어디서 뛰고 어디서 쉬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를 통과하는 순간 시계가 몇 시를 가리켜야 되는 것까지도 그걸 재요. 저하고 완전 정반대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이제 몸을 망치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일종의 습관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 게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는 거죠. 공부도 아이들은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계속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면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체절을 못 맞추냐면 바로 이겁니다. 1교시가 국어잖아요. 1교시가 국어인데 아이들이 80분을 못 앉아있어요. 70분을 못 앉아있고 100분을 못 앉아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시험을 봐서 몰입을 한다라는 거를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그 훈련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이 혼자는 못합니다. 야, 가서 간담회 때 들었는데 너 70분은 앉아있어야 된대.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진짜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진짜로 애들 좋은 대학교 이렇게 보내고 뭐 어찌됐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이 뒷바라지 하는 아이들은 그 엄빠가 많이 다르시긴 하는데
바로 딱 정확하게 이건 것 같아요. 동반이냐 아니냐는 거죠. 동반이냐 아니냐. 그 옆에 같이 있어 주느냐. 70분은 내가 정말 옆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야 70분에 엄마 잠깐 나갔다 온다. 이게 아니라 70분에 나도 여기 있을게.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은 못하겠다 막 이런 거 말고 분명히 뭐가 있긴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예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애가 2합, 3합을 맞췄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진짜로 3합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우리 고등학교 조금 한다 그러면 얼추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시 지금 모의고사 이제 시험지 봤더니 성적표 봤더니 1111이 나오면 맞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분위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1111이라고 해서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등급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 계십니다. 우리 애가 내신이 1학년 토탈 해갖고 1.9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얘가 3합 6을 맞추면 고대를 갑니다. 3합 6을 맞추면. 근데 2합 5를 맞추면 1.9가 건대를 가요. 아,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애는 몰라요. 애는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럴 거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면 자기는 고1이 처음이니까. 고2도 처음이니까. 고3에 진짜 6월달 모의고사에 그 선배들이 훅 들어와서 내가 등급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걸 애가 모르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2.4인데 3합 7을 맞춘다 그러면 홍대를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합 6을 맞춘다 그러면 동덕여대, 성신여대를 가는 겁니다. 홍대와 땡땡여대는 사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여학생들 여대 얼마나 극혐합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2.9입니다. 2.9면은 2합 5면은 국민대 가는 거고 2합 7이면은 경기대를 가요. 이 온도차 어쩔. 3.5, 2합 6 맞추면은 단국대 죽전 캠퍼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합 8이면은 여기 안 썼죠.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거고요. 3.9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근데 2합 7, 2합 9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2합 9면 어때요? 2합 9라는 거는 뭐 5, 4 이거잖아요, 지금. 5, 4.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들이 사실 3.9 내신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얘가 그래도 2.7을 받으면은 엔간한 데는 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2합 6이면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맞추면은 이제 나가리가 된다는 거죠. 저 내신 맞추려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스터디 카페 가고 과목별 내신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시험 못 봤다고 울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요. 3.5가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얼마나 많은 4등급, 5등급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은 최저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이제 입시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언니하고 얼마 전에 만나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애가 잘했어요. 내신이 광역자사고인데 2.4등급? 일반고는 아니고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엔간히 나온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약간 더 오픈해서 얘기 안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엄마도 똑소리 나고 하니까 컨설팅도 받고 잘 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지인 친구들 자녀한테는 제가 10만 원씩 항상 이렇게 용돈을 주거든요. 직전에. 그럼 이제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직전에 줬을 때. 그렇게 해서 잘 본 줄 알았더니 보니까 6학종을 썼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썼어요? 했더니 학교가 그래도 일반고는 아니니까 잘 맞춰서 써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수능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능날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밀려쓰기. 이게 이제 모든 애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자녀분 중에 수학 시험 보다가 시간 모자라가지고 뒤에 몇 문제 못 풀었어 뭐 이런 얘기 하던가요? 뭐 무슨 시험 보다가 내신에서 혹은 뭐 모의고사에서 무슨 시험 보다가 엄마 나 뒷페이지는 못 봤어. 어떤 문제를 더 많이 풀 것 같아하고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못했어.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이 중요한 시험 내신 기록에 남는 것도 이러는데 대수능 가서는 이제 완전히 후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려서 쓰고 혹은 이제 막 감독관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는 건데 소리가 이렇게 딱딱 뭐가 나니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얘가 되게 착하고 너무 순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얘기하자니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을 한 5분 정도 할까 말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한 곳에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얘 이거 멘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싹바가지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현역다운 실수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이 11월 모평에서 받았던 9월 모평, 9평에서 받았던 등급보다 모든 등급이 하나씩 내려갔어요. 밀려 쓴 게 만약에 딱 자기가 생각했던 거기서부터라고 했다면 이게 우리 자녀한테 사실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수시켜. 재수하면 잘할 거야. 완전 나는 응원해. 재수해서 훨씬 좋은 데 갈 거야. 지금 이번에 해가지고 이대 가면 뭐하냐? 재수하고 성대 서강대 보내. 안 되면은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는 뭐냐면 그가 너무 이제 안위를 했다는 거죠. 최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분석이 좀 안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이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육학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다 뜯어서 얘기는 못했어요. 지인이라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남의 집 얘기만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등급 맞추려면. 이거 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영어가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목은 1등급이 4% 안에 들어야 되고요. 2등급은 11%고 3등급은 23%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재수생 들어와도 저 등급이 유지가 돼야지 우리 애들이 2합이고 3합이고 맞춘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22학년도를 이렇게 쭉 예상을 해봤을 때 영어 과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과목만. 영어는 그 작년 같은 경우가 뭐 장난하냐 이런 느낌의 영어 시험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2%가 1등급을 받았어요. 완전 물수능이었죠. 영어로 봤을 때는. 근데 올해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연계 비율이 줄었고 또 간접연계, 즉 비연계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대폭 떨어져서 가채점 결과 1등급은 6%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 영어를 1등급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3학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면 영어는 무조건 1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어에서 무조건 1 받아야죠. 나머지는 4% 해도 되지만 영어는 6% 안에 들면 1등급이니까. 이번에도 이제 기쁜 소식도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입결의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연대 최초합을 지금 2명이 한 상태인데요. 한 명은 충암고고 한 명은 지금 숭실고예요. 그러니까 연대를 지금 다 붙어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카톡을 이제 고3 선생님한테 보낸 것들을 이제 캡처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덕분에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냐? 97점이요. 98점이요. 이제 이렇게 영어가. 근데 걔네들은 다 3합을 맞춰야 되는 애들인 거죠. 고대도 붙었고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아니면 최저를 못 맞출 뻔한 거예요. 영어가 2를 떴으면 지금 이렇게 불수능에 나머지 과목들이 다 2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뭐 그렇게까지 90점 넘으면 1등급인데 근데 우리가 난도를 갖다가 예측을 못하니까 지금 비연계 된다고 하니까 걔네들은 어찌 됐건 간에 100점 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막판에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입결이 나오다 보니까 저조차도 다 전교권 애들이 막 고3반에 수두룩 빡빡하게 있길래 막 예를 들고 뭐 의대쓰네, 치대쓰네, 뭐 대성고 이렇게 애들이 있길래 쟤네가 왜 끝까지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만요. 저도 사실은 막 이 내신하느라 바빴지만은 바로 여기 안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걔네는 걔네고요. 2와 5를 맞추려 그러면 영어를 꼭 2를 맞추지 않아도 되죠. 영어를 2를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등급은 타 과목은 11%까지가 2등급인데 영어는 23%까지만 받아도 2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3은 또 말 뭐 하겠습니까? 23%인데 영어 3등급 받으려면 45% 안에만 들면 됩니다. 얼마나 해자스럽습니까? 그쵸? 이 상황에서 2합 5, 2합 6, 2합 7, 2합 8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영어가 여기서 제외가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다 이제 검색해 보셔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구글에 쳐보시면 모든 입시 컨설턴트들이 다 영어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는 것이죠. 영어를 수능 최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수 학교, 대표적으로 숭실대학교가 거기에 속했는데요. 이건 이제 없어졌어요. 영어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어를 끝까지 올려내게 되면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막 2개 틀려버리면 3등급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랑 영어를 한다 그래도 정말 탐구도 만점, 영어도 만점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의 합격각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원서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 학교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성예일은 여기에요. 나머지 우리 학교들은 여기입니다. 선일, 동명, 충암, 명지, 선정, 일반반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6학종을 쓰시면 안 돼요. 교과를 꼭 쓰시고 학종도 쓰셔야 되는데 동명여고다, 충암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상향과 적정과 안정을 쓰셔야 되겠죠. 그쵸? 예,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네. 근데 대부분 학종 쓰실 때는 안정을 안 쓰세요. 다 상향이에요, 보면. 다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늠자가 없어요. 그쵸?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상향과 적정과 안정으로 쓰셔야 되는데 상향은 이제 종합과 교과로 하나씩 쓰시는 거죠. 그리고 적정은 종합으로 하나 쓰시고 교과로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교과라는 거는 입결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적정으로 썼다는 얘기는 적정하니까 썼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합격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최저만 미끄러지거나 그냥 밀려 쓰지만 않으면 합격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안정지원으로 교과를 하나 쓰시는 거죠. 그러면 현역으로는 일단 대학을 갑니다. 그렇죠? 현역으로는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저죠.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애가 다 떨어져서 재수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성과 예일이다 라면은 종합으로 상향으로 위로 던지시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상향으로 던질 학교는 일단은 교과 전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같은 경우는 순수 교과는 없습니다. 다 서류를 보기 때문에 일단 상향으로 2개를 던지고 적정으로 종합을 쓰고 교과에 여기 3개가 있고 이 밑에는 없네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켜본 대성고 예일여고 애들은요. 안정지원으로 여기 있으면 여기 안 가더라고요. 일단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더라도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고 싶어요, 지들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만 해도 왜냐? 교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묻지마 달리기가 아니라 최저를 애가 맞추고 내신이 되니까 적정으로 거기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격각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애가 최저를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는 수능의 전 과목은 아닌데 그래도 2과목이나 3과목 정도는 좀 조져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고 재수 한 번 더 시킬 수도 있죠. 반수를 좀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을 가지고 재수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종합은 일단 최저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물론 상위권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자, 차이점은 고등학교 출신고가 어디냐 그리고 학생의 성향이 어떠냐 뭐 생기부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애는 그냥 되게 조용히 활동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뭘 하라 그래도 지금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정말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교과로 4개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대성 예일은 무조건 여기고 이게 아니라 학생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재수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이번에도 저희 학생 중에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명지고를 졸업을 했고요. 내신이 나쁘지 않았어요. 2점대였는데 종합으로 이제 작년에 대학을 그 친구가 갔어요. 가서 제가 알기로 동덕여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수를 했는데 진짜 엄마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내신 있죠? 3학년 2학기 내신. 그때 애들이 어떻게 다니냐면 이렇게 펜을 들고 가요. 학교에 그냥. 가방도 없이 그냥 펜을 들고 시험을 보러 가요. 3학년 2학기 때는. 보통 이제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아주 그냥 전략적인 애들 빼고는 거의 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애들이 3학년 2학기 때. 왜냐면 자기는 올해 대학을 갈 거라는 부푼 꿈을 갖고 있고 재수는 절대 우리 집안에 없다고 엄마도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이 시험이. 근데 얘가 조금 정색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애들 이러고 가니까 그래서 다 1, 2를 찍었대요. 그때. 이게 합산이 된 거예요. 합산이 돼서 그걸 가지고 재수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수를 해서 최저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이대랑 서강대가 이제 붙었어요. 일치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라는 건 사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결들을 좀 다 보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니까 호흡도 아이하고 조금 이렇게 어머님이 조금 더 호흡이 기셔야겠네요. 그렇죠? 아이랑 같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니은자로 원서를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적정으로 중경외시 정도를 쓸 수 있는 아이라면 여기를 써요. 그리고 이제 좀 상위로 써야죠.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상향으로 쓸 때 우리가 인기학과를 쓰진 않죠. 어차피 상향인데 비인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동관홍숙의 안정으로 인기학과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민이 뭐냐면, 학종을 나름대로 이렇게 서류를 갖춰 왔는데 1학년 때는 얘가 생명공학 간다고 그러고 약대 간다고 그러고 막 우리가 다 부품 꿈이 있었다. 간호대를 간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오고, 근데 1학년 때는 나름대로 그쪽으로다가 생기부를 만들었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아무튼 2학년 돼서 내신이 그거에 안 나오니까 뭐 다른 완전히 전공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어떤 전공 분야로 좀 가려고 하면은 생기부가 결이 안 맞으니까 학종을 못 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학종 코드 잡으신 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되죠. 성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적이 만약에 의치안이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상위권이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애가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쭉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뭐 도시공학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으로 바꾸고 싶대요, 지가.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또 뭐하러 왜 바꿔요? 아니 그냥 도시공학이라 건축으로 가고 싶으면 그거 교과로 쓰면 되잖아요. 교과로. 교과는 생기부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종합으로 갈 거면 그 전공적합성에 우리가 먼저 기재가 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그냥 가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원서를 쓰면 되고, 교과는 전공 부분이나 뭐 학과적합성 내용이 전혀 필요 없고 점수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진짜 가고 싶은 과는 글로 쓰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아이들하고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국민대학교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부의 어떤 입결 결과가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어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학과는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부 교과에서 8명을 뽑는데 보통 합격각을 봤더니 3.31이에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간 애가 4.21등급, 그리고 차이는 한 0.9가 나오네요. 3.3이라고 4.09 자체가, 4.21 자체가, 그리고 추합은 1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니까 이렇게 추합이 12명이 된 거예요. 8명은 이미 싹 나가버리고 12명이 더 추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불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종합전형은 어떠냐면, 종합전형은 이제 내신 자체가 크게 교과보다 막 등락이 심하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가더라도 합격 내신 등급의 차이라든가, 자 그리고 추합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평균적으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설명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22학년도에 우리가 고교 추천이 굉장히 증가가 됐고, 이것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수식 구멍이 난다. 근데 내 새끼가 그거 맞추면은 내신이 조금 불리해 보여도 얼마든지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귀댁 자녀는 도대체 어떤 전형에 더 적합할까요? 둘 중에 하나에 조금 더 적합한 애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신 차이가 사실 크지 않아요. 내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는 우리 애들 2학년 때 선택 과목 다 선택하셨죠?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근데 교과 전형은 그걸 뭘 선택했는지 안 물어봐요. 궁금하지 않아요. 성적만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최저 등급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리고 선택 과목과 수능 과목이 결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 필요 없고 내신 성적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조감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나리오가 반드시 좀 필요하죠. 그냥 뭐 모든 세특이 다들 나 잘났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공 적합성에 맞는 결들을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등급 차이가 그렇게 굉장히 크진 않아요. 지금까지 입결을 보시면. 근데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전형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를 자꾸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전자전공을 가든 컴퓨터 공학을 가든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뭐 조금 더 있으시면은 등급이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NG 세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 학부모님들은 무슨 세대셨어요? X? 오렌지? 압구정? 막 이러셨어요? 얘네는 NG 세대인데 그 대성고등학교 그 교정에 가면은 커다란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전단지 뿌리러 갈 때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새마을 운동처럼 하면 된다. 지금 막 딱 보면 빵 터지고 약간 웃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써놨을 텐데, 요즘 MZ 세대들은 되면 할게요. 되면 할게. 돼? 각 나와? 하지 뭐. 각이 안 나와? 노답이야? 안 할래. 이게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뭐 애를 생각을 바꿔줄 게 아니라 그럼 아이한테 맞게끔 접근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되면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마 그런 메시지들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3, 4등급이면 인서울 못 간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데이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나온 거 보시면은. 그래서 애한테 되면 하는 그 어떤 방법, 구체적인 논들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신 성적의 전략을 짜야겠죠. 전략을 짜고, 이건 학교마다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면 선택 과목의 결도 다르고 3학년 1학기의 선택 과목이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학교마다 다를 텐데,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뭘로 선택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략 최저 맞추는 거. 자, 학생부 종합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3합 5를 맞출 건지 3합 6을 맞출 건지 2합 5를 할 건지 2합 6을 맞출 건지, 안 되면 한 과목 3이라도 맞출 건지를 짜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진로 선택의 선택 전략, 주제 탐구 반드시 짜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근데 잘 하시려면 아이한테 되면 한다라는 그 아이한테, 야 되잖아 봐봐, 야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안 보이냐? 이게 딱 될 각이잖아 지금,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시려면은 이렇게 짜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애가 내신이 2.4보다 높다, 마음의 손을 드시면 돼요. 2.4보다 우리 애는 높다. 그런데 대성 예의인데 3.2다. 그러면은 또 약간 부등호 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3.2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내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예스, 그렇다면은 학종 그리고 최저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더 완전히 확고하게. 자, 그런데 우리 애가 2.4보다 낮다, 좀 떨어진다, 아니면은 대성 예일이면은 3.2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러면은 최저를 먼저 공략을 하시는 거죠. 이걸 끝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우선순위. 그래서 대입의 방향성을 딱 잡았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수능 최저는 둘 다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6학점 안 쓸 거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3월에 저희랑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딱딱딱 잡을 거고, 이거는 3월까지 기다리시면은 안 되는 게, 집에서는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까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상담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가족회의를 하셔야죠. 가족회의. 가족회의를 하셔야 돼요. 동생도 있으면은 일로 와. 아, 나는 상관도 없는데 왜 나를 너도 앉아. 곧 너도 와. 형, 누나, 오빠, 언니 있으면은 오빠랑 언니도, 야 너 뭐하냐, 도와줘. 이게 진짜 가족이 원보이스가 안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쵸?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지금 이제 지원을 또 해주셔야 되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가 있으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특히 대학 간 언니 오빠가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야죠. 그리고 동생이 있다면은 좀 적당히 까불고 사춘기도 조금 어느 정도 엄마가 따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가족 회의 하실 때? 성적을 일단 오픈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첫째를 얘기할 때 동생이 언니 성적을 보는 게 과연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이랬는데 이제 남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픈하자. 그래서 이게 창피한 게 아니다. 언니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원보이스가 돼야 되고, 동생 너도 똑바로 봐라. 이제 약간 이러면서 상담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했고, 그럼 최저를 뭘로 맞출 거고, 애가 물어볼 거예요. 아빠 돈 많아? 어디까지 내가 더 다닐 수 있어요? 그럴 텐데 제가 너무 불편하게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인 언니한테도 언니 돈을 쓸 때 써. 돈을 쓸 때 써. 지금 최저를 못 맞춘 건 이거는 되게 나는 좀 그래. 왜 애가 이제 학원을 안 가려는 스타일이었고 뭐 학원 가야지 무조건 최저 맞춘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퍼센테이지를 보고 그걸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약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방법이라도 쓰기는 써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영어도 저희는 이제 학생들하고 저희는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다수라서 조금 우리 아이랑 결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은 과외를 시키시는데 과외랑 뭐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수학으로 최저 맞추는데 학원만 어떻게 가요? 학원도 보내고 첨삭 지도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의치안이 보내신 엄마들은 다 보니까 한 군데 보낸 것도 아니고 학원대로 사이클 돌리고 뒤에서 모르는 문제 다 첨삭해줘야 되는 뭐 쬐끄만한 학원의 원장님들 다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하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시즌별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셨으면 거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리기 위해서 나의 온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 사실은 못합니다. 가족의 온도가 조금 따라와 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계획들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종합에 대해서 선택 과목 관심사 주제 탐구는 저희가 3월 달에 좀 빡세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 앞에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적으로 고1 때 좀 해줘야 될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통사, 통가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꼭 약대다, 치대다, 공학이다, 뭐 문과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통합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문과로 뺄 수도 있고, 이과로 뺄 수도 있고, 생명으로 뺄 수도 있고, 건축으로도 뺄 수 있는 ESG 그러면은 뭐 ESG 기업에 대한 평가 요즘에 이제 핫 이슈고 중등부에서는 이걸로 주제탐구 보고서도 아이들하고 좀 쓰게 하는데요. 이 어떤 회사가 있으면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는 회사냐,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하느냐 이 회사가,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냐. 그래서 어떤 기업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윤리 경영이면은 철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법적으로도 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통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주제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뭐 선정도 그렇고요. 대성 예일은 참 이걸 잘해요. 이런 통합적 주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1학년 때 뽑아서 여기에 맞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쓰라고 이미 했어요. 통합사회도 마찬가지고 안내문들을 보시면 아마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이고 노멀하지만 통합적 주제를 가지고 1학년 때 했다면, 즉 지금까지 1학년 때는 주제 탐구가 전공 적합성하고 완전히 딱 맞닿아 있지 않아도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은 나만의 시나리오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주제 탐구는 선배들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학군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토리 만들기, 은평구 4, 50대 자중이 아니라 자궁 경부암 검사 실태조사와 캠페인. 이걸 써서 서울대 의대 갔고요. 예일여고 선배. 이대로라면 은평구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은평구는 기업이 안 들어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적게 들어있고 보통 이제 세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이 주제로 탐구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과 3학년 1학기까지의 주제 탐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평구 옛 기자촌의 문학기지로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저 주제로, 그러니까 은평구 출신의 옛 문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문학기지를 했었고, 또 서부학군 사회적 기업의 조사, 사회적 기업. 그래서 예전에 은평구 이제 증산동에 있던 이주화학원 밑에는
구딜스토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서부학군에 있는 곳을 다 주소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몇백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로구 재정 자립도 조사, 그러니까 우리 구랑 다른 구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비교 대조를 해본 거고, 얘는 이걸로 고대 경영을 갔습니다. 충암고 출신이었고요. 은평 마포 서대문구 코로나19 지원 정책 고려대 데이터과학과 지원했고요. 지금 현재 고3인 학생은 은평구 독립운동가 후손 자녀들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지원 임항하고 있습니다. 현역이기 때문에 무슨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사례들이 있고, 이중화학원의 네이버 고등부 카페에는 다양한 주제 탐구 주제 자료들이 그대로 녹아있고, 거기 보시면은 충암고등학교 3학년 그냥 이름은 없어요. 명지고등학교 3학년 뭐 이름은 없고, 예일여고 2학년 이름은 없는데 주제 탐구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네, 두서없이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학종과 학교를 둘 다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과 최저를 위해서 어떤 수를 쓰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하지 말자, 오늘만 살자, 오늘만 사고 준다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로 딱 하셨으면 준비할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그냥 오늘 하시면 되죠. 내일도 그걸 하시면 되고, 아이들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이주화학원 커리큘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이거는 수능이 변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하고 추론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선배들처럼 97도 받고 98도 받고 2등급도 받고 1등급도 받아서 2합 5, 2합 6 맞춰서 인서울을 갈 수 있어요. 영어를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도 지금 내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신 수업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지문 봐라. 전체적으로 9개짜리 문장이야. 자, 5번에 별표해. 저 솔직히 이렇게 해요, 지금. 5번이 주제문이야. 자, 이 지문의 주제는, 핵심 소재는 변화된 인구조사에 맞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야. 빨리 써.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지문은 오리지널이 빈칸 추론이었기 때문에 어휘나 아니면은 주제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완전히 내신식 수업을 한 거예요. 완전히 내신식 수업. 이주화 어학원은 어학원이고요. 예전에 영어 특기자가 대학을 많이 보냈던 시절은 저도 탭스도 하고 뭔가 다 했어요. 토플도 하고 탭스 시험장 가서 애들 막 음료수 맨날 사주고 탭스 수업도 20-30명씩 데리고 계속 하고 토익도 하고. 근데 입시가 바뀌어서 제가 요즘에는 이런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비고일은 수능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전환을 하는데, 영어 강사들은 저희가 이제 원래 내신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실은 수능하던 사람들을 내신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대성고 전문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은 명지고등학교 전문이 되셔야 합니다. 선일고 전문, 이 내신을 다 완전히 선생님이 씹어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죠. 이랬는데 방학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방학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요. 처음 보는 지문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읽고 필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파악을 해버리는, 그런데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추론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답률이 이번에 이제 대수능에서 5위까지가 나왔던 문제들을 보시면은 다 이제 빈칸 추론, 순서 추론, 21번의 함의 추론에서 추론 문제들입니다. 추론 문제를 막 4개씩 틀려버리면 이제 등급은 약간 광탈할 분위기가 좀 있어요. 듣기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방학중 프로그램은 2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 2회 반이 있고 주 1회 반이 있습니다. 주 2회는 중간 레벨 반 아이들은 다 주 2회를 와야 되고, 주 1회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제 보통 2등급 이상 이런 아이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은 23% 안에 좀 들어가자. 2등급 안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2등급 안에. 2등급 안에 들어가자. 주 2회 반이고, 자, 여기선 절대로 듣기 실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아마 한 적이 거의 없을걸요. 이제 입학하고 나서는. 그래서 여기도 막 한두 개 틀리면 엄마 실수로 1번 틀렸어. 막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 판장이요.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는 수능 특강, 고3 난이도의 수능 특강에 교재를 꽂아서 이걸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 돌릴 건데요. 그 수능 특강은 성우들이 수능 실전에서 그 음성 지원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음도 속도도 가장 이제 정도를 똑같이 걷는다. 그리고 난도는 당연히 조금 어렵고요. 특히 명지고 같은 경우는 이걸로 내신을 또 그렇게 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튼 뭐 독해 문법 거기 다 구체적으로 교재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이제 케이던스 맞추기 위해서 70분간 수능 실전 모의고사 훈련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회분씩 계속해서 이제 15회분 이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상위 6%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교재가 고2 게 아니에요. 고2와 고3이 섞여 있는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2, 고3의 훈련을 다 끝마쳐야지 고2 때 내신을 좀 잘 볼 수밖에 없는 학교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3 때까지 영어를 쭉 가져가는데 난도를 그렇게 천천히 올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전공할 수 있는 그런 반에 고2를 기준으로 한 1등급이죠. 고3으로는 한 2등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주 1회 반입니다. 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SM 주 2회, SF 주 1회고 학교마다 지금 개강 일정을 조금 다르게 잡았어요. 그래서 예일 명지 충암은 이제 12월 21일부터, 그러니까 내신 끝나는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개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동명선정 선일도 역시 비슷합니다. 내신 끝나는 바로 다음 주, 대성과 숭실 1월 4일부터 개강이 시작이 돼요. SF는 지금 현재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일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SF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라 끌고 안 올 거고, 지금 이제 타학교 학생들 중에서 1등급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다 했어요. 저희 안에서는 시나리오가 다 짜 있는 상태고, 해당되는 아이들이 본인이 SF 듣고 싶다고 듣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가 저희가 봤을 때 SF입니다. 내신이라든가 모평 조사 결과, 그래서 이제 등원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 요일과 시간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걸 강의로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강의야 뭐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을 할 거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그렇게 강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단어를 다이어를 외우고 실전 연습을 하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복습을 해야 되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야 어떤 유형이 해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순서 삽입을 계속 틀리는 애라면 사실 순서 삽입을 하루 정도는 다 올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안 틀릴 수 있는 게 영어의 유형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관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도 수업이지만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장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의 이 교실은 저희 모든 전체 이제 사관이 있는데 모든 사관에서 가장 큰 교실은 다 테스트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시험도 보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각종 리뷰 테스트 다 보게 하는 거고요. 요거 통과해야지 집에 가는 거고요. 여기 안 들어오고 집에 가서 도망가는 애들은 이제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아빠한테 문자도 가고 욕도 먹고 막 하는 거고요. 많이 도망가면 잘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학원에서 여기 밑에 층도 지금 2층을 개관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도 제일 똑같아요. 제일 큰 교실. 그래서 그냥 묻지마 관리가 아니라 해야 될 태스크를 정확하게 정해 주는 거고요. 그거를 같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들을 하면서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입시 관련은 아니고요. 네. 자격 테스트 그 관련인데요. 네네. 학원 질본이나 네. 교육청에서 네. 경영 적용 안 했을 때 네. 학원에 그걸 못하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아직 내려온 건 없는데 이미 정부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권고 시행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애들이 또 걱정되셔서 1, 2차도 다 안 맞춘 아이들이 있을 텐데 1차 맞고 2차 맞을 때는 또 기간이 좀 있을 거니까 권고 기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항상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권고 기간을 좀 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학원 측의 학원 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뭐 대응을 학원에서 이거는 네. 준비되어 있거나 그런 건 매번 대응을 해요. 학원연합회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뭐 정부 대응책 자체를 그걸로 뒤로 미루거나 그게 성공한 적은 없어요. 학원 쪽은.
그러니까 요식업 쪽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원 쪽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뭐 타학원 뭐 궁금하신 것도 좋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제가 입구에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